네, 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홈오피스 소개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는 사무실 데스크 셋업 영상을 올렸고,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빨리 홈오피스 영상을 제작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100명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데스크 셋업을 좀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 못지않게 집에서도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집에 있는 데스크 셋업도 내가 좀 머물고 싶은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사무용 책상 갖다 놓고 나름 데스크 셋업처럼 꾸며놓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책상 공간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방 전체를 이렇게 꾸며놓을 생각은 못 했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많은 부탁과 설득 끝에 이 방을 전체적으로 좀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방을 어떻게 기획했는지랑 그리고 이렇게 가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시죠. 이 전반적인 기획은 저는 외국에 나오는 데스크 셋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올린 사진들을 보시면은 분위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한국의 인스타그램이나 오늘의 집에서 보기 좀 힘든 그런 컨셉이고 오히려 외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셋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체적으로 좀 다크한 톤의 목재가 많이 들어간 그런 셋업 컨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남성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에 보면은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뭐 흰색에다가 뭐 메탈릭 소재 아주 깔끔하고 정말 애플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화이트 셋업도 굉장히 좋지만요. 저는 여기를 누가 들어왔을 때 누가 봐도 여긴 남자가 일하는 공간이구나 라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일 첫 번째로 했어야 됐던 거는 컬러 톤을 좀 맞추는 거였어요. 제가 뭐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게 아니다 보니까 색깔에 대한 좀 조언이 필요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컬러 팔레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많은 웹사이트들이 나와서 조언을 좀 해줍니다. 이 색깔은 저 색깔이랑 어울리고 이렇게 총 몇 가지의 색깔을 통일하게 이루면은 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알려주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서 그 중에 쭉 스크롤을 하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컬러 팔레트를 찾고 이제 그렇게 방을 꾸며야겠다라고 가장 초반에 기획을 잡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게 바로 방 색깔을 바꾸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컬러 팔레트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컬러를 제가 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어두운 회색 계열을 선택했어요. 제가 그래서 페인트 매장에 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색깔은 캔달 차콜이라고 하는 색깔이에요. 저희 그냥 기본 집의 벽지는 굉장히 애매한 색깔이었어요. 보시면은 뭐 보라색 빛도 돌고 파란색 빛도 돌고 회색 빛도 돌고 하는데 뭐 어두운 건지 밝은 건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애매한 색깔이어서 캔달 차콜로 페인트 칠을 해놓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워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무엇을 추가해야 될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뭐 책상 사이즈 이렇게 맞추면 되겠지 저렇게 대충 맞추면 되겠지 했다가 아니다. 한 번 할 거? 제대로 하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실수를 해가지고 돈을 날리면 너무 짜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기획을 해보자 생각을 했죠. 아이패드를 꺼냈고 거기에다가 제 방 구조를 이렇게 그려놓고 정확하게 방 규격도 자로 쟀어요. 그래서 방을 3D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책상 사이즈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배치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저는 기역자 책상 배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남자의 로망이 큰 책상 아닙니까? 아닌가요? 뭔가 여기서는 컴퓨터로 일을 하고 여기서는 막 문서 정리하고 뭐 그런 좀 넓은 책상 공간을 꿈꾸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사무용 책상들을 좀 안 좋아해요. 보통 좀 저가형 책상들이 다 MDF라는 소재를 씁니다. 그 MDF 고유의 텍스처는 사람들이 일반 가구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보통 위에다가 나무와 비슷한 아니면 색깔 필름지를 덮어줘요. 이런 책상들이 가장 흔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데 저는 진짜 나무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비쌉니다. 특히나 호두나무, 월넛을 쓰려고 하면은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 호두나무라는 자재 자체가 상당히 비싼데 이걸로 책상을 직접 제작하겠다 하면은 정말 돈이 100만 원은 깨진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이 바로 제가 짠 책상 상판인데요. 바로 합판에다가 무늬목을 처리한 책상 상판이에요. 일단 보통 원목보다는 합판이 훨씬 저렴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합판에다가 그냥 바로 스테인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무늬목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나무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월넛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천연 월넛 무늬목 자작 합판을 주문하시면은 이런 형태의 상판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나무 원장들이 보통 다 2440에 1220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하나 주문을 해서 이제 CNC 공장에다가 보내가지고 제가 원하는 규격에 맞춰서 재단을 하죠. 그 다음에 517 샌딩 한 다음에 제 집으로 가져와서 제작을 한 건데, 이렇게 천연 무늬목 합판을 쓰면은 장점인 게 가격은 일반 솔리드 나무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더 저렴해져요. 근데 동시에 표면은 진짜 나무예요. 표면이 진짜 나무라는 거를 사람들이 가끔씩 착각하는데, 이거 필름지 아니야 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호두나무예요. 그러면은 5분의 1 가격으로 진짜 원목 나무에 적어도 그 표면은 내가 연출을 할 수 있는 책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440을 어떻게든 원장 하나만으로 기역자 책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3D로 다시 그려보고 규격을 짜보니까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잘라서 지금 이렇게 책상이 기역자로 나오게 되었고, 다리는 기성품을 샀어요. 그래도 전동 데스크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롱코라는 회사의 전동 데스크를 샀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전동 데스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주 저렴한 책상 다리를 그냥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상을 조금 더 개성 있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상판 모양 자체를 바꾸게 되면은 호불호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구 회사들이 요즘에 책상을 어떻게 만드냐? 바로 옆에다가 테이퍼링을 합니다.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조금 더 책상을 날렵하게 보이게끔 해주고,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개성 있게 보이게 해주는 게 그냥 사각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렵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각을 쳐서 조금 더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다음에 또 책상을 하나 제작해야 된다 하면은 이 상판을 훨씬 더 두껍게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18T, 즉 18mm 두께의 책상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자재값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비싸져요. 그래서 저는 18T를 썼는데 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땐 최소한 25T, 25mm 두께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벽지, 그리고 책상 이렇게만 둬도 데스크 셋업의 절반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데코를 할 때 이 분위기에 맞는 제품들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네, 첫 번째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는 LG의 32인치 UN880 모델입니다. 4K 모니터고, 제가 원래는 여기서 게임을 하려고 샀던 모니터인데, 그래서 32인치를 샀고, 좀 커요. 제가 봤을 땐 27인치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도 32인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가끔씩 넷플릭스를 보거나 할 때 좀 좋습니다. 화면이 큰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사무실 데스크 셋업 영상에서 언급했던 걸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모니터암 있죠? 이 대각선으로 뻗는 모니터암 되게 안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는 지금 가성비 좀 저가형의 모니터암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데스크 셋업은 항상 진화 중, ing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루나랩의 일반적인 모니터암을 쓰고 있어서 최대한 안 보이게끔 이렇게 데스크 선반을 올려놨어요. 데스크 선반을 올려놓으면 장점은 뭐 아시다시피 이 케이블이 하나도 안 보여요. 뒤쪽으로 가는 케이블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모니터 암의 모양도 살짝 가려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데스크 선반은 일단 2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데스크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2번째, 이게 책상 위 공간도 어떻게 보면은 얘만의 공간인데 얘를 이제 구획화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조금 더 내 책상 위가 정갈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얘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캐치홀 트레이도 쓰고 있는데 펜 몇 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경 혹은 에어팟을 올려둘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샘플이라서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겸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썬더볼트 독을 사용하고 있고 이건 사무실에서 제가 쓰는 똑같은 제품 칼디지 TS4 제품입니다. 얘 하나로 여기 노트북에다가 연결을 하면 이제 썬더볼트 독에다가 모니터, 키보드, SSD,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놓고 노트북에는 케이블 하나만 연결시켜 놓으면은 뭐가 된다? 충전까지 되고 제품들까지 다 연결되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클램쉘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모르겠어요. 이 애플 로고가 보이는 게 저는 항상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게 그 애플이 주는 허영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읒등이라서 그냥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반. 제가 이게 방이 생각보다 되게 좁아서 선반을 찾을 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선반들은 폭이 조금 넓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케아를 돌아다니다가 이 예페스타?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 스웨덴 이름들은 진짜 모르겠어. 근데 이 선반을 찾았는데 폭이 딱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붙였을 때 그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느낌은 들지 않으면서도 또 살짝의 그 유니크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쁘더라고요. 얘는 진짜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케아 제품들은 왜 이렇게 조립하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조립하다가 손목 나가는 줄 알았잖아요. 아무튼 뭐 제가 그냥 조립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케아 제품을 사고 조립할 때마다 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선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그 벽에다가 구멍을 뚫지 않으려고 해서 무타공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꼬꼬핀? 좀 독특한 꼬꼬핀으로 이거를 하더라고요. 살짝 망치로 치면은 들어가는 꼬꼬핀인데 이게 벽지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벽에다가 박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2개를 짜서 설치를 했고 이게 꼬꼬핀이 흰색이었어요. 근데 이 회색 벽지에다가 흰색 꼬꼬핀? 안 되죠. 바로 페인트 칠했죠. 그래서 페인트 칠해서 어느 정도는 눈에 좀 안 띄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는 보통 책, 향수, 플랜테리어 이렇게 제품들을 데코품 위주로 올려놨습니다. 벽선반의 장점은 진짜 그 벽에다가 새로운 공간을 추가해주고 전반적으로 좀 데스크 셋업의 완성도를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 방 분위기의 완성도를 높여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액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 액자들은 제가 제품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던 게 바로 디터 람스입니다. 그래서 디터 람스의 명언 몇 가지를 이제 추려놓은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주문해서 여기에 걸어놓고 아무튼 액자도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벨킨의 3-in-1 차저를 쓰고 있죠. 이 충전기는 진짜 비쌌어요. 한국에 처음 출시됐을 때가 17만 9천 원? 14만 9천 원? 아무튼 모르겠어요. 10만 원대였어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21만 9천 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건 좀 바로 일찍 사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인가? 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했고, 제가 하이마트에 갔는데 마침 4만 원 할인을 하고 있어서 바로 질렀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진짜 비싼데, 제가 사용하는 빈도수를 보면은, 돈이 아깝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쓰게 되니까. 그리고 확실히 충전도 빠르고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절대 치우지 않게 될 그런 핵심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마우스는 제가 저번 사무실 데스크 셋업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MX 마스터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마우스죠. 매일매일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 그리고 너무나도 편안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이렇게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는 아지오의 캐스케이드 슬림이라는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슬림 프로파일 키보드 하면은 뉴피가 좀 대표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뉴피와 똑같이 슬림 프로파일이지만 뉴피는 굉장히 나 좀 봐줘 약간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이 있다면은 얘는 좀 절제된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 데스크 셋업에 상당히 좀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이고 이 키캡 컬러는 포레스트 그린이라는 색깔인데 정말로 이 우드와 플랜테리어랑 잘 어우러지는 그런 키캡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직 트랙패드를 쓰고 있는데 잘 샀냐? 가끔씩 이 스와이핑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맥북을 쓰다 보면은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클램쉘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가끔씩 씁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다시 또 살 거냐? 그냥 조금 불편하고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그 벽지가 좀 어두운 색깔이고 책상이나 가구들도 좀 어두운 계열에 속한다고 한다면 장시간 여기서 일을 할 때 눈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플랜테리어를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식물을 바라보면은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도가 조금 낮아진대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일단 어두운 계열에서 조금이라도 초록색, 조금의 밝은 색을 볼 수 있게 된다면 피로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없었다가 이렇게 곳곳에 몇 개의 플랜테리어를 조금 배치해놨고 앞으로 일을 하면서 피로도가 그래도 좀 누적된다 싶으면 조금 더 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도 있어요. 블라인드는 검정색으로 맞췄고요. 이런 셋업에 커튼 안 됩니다. 블라인드로 맞췄고 색깔은 검정색. 제가 진짜 색깔도 엄청 고민했었어요. 뭐 이렇게 녹색으로도 해볼까, 그레이로 해볼까, 브라운으로 해볼까 했는데 결국에는 검정색이 제일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 방을 이렇게 꾸미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갔지 않다는 거. 벽지, 책상, 선반, 벽선반, 블라인드, 뭐 각종 소품들 다 해서 요 금액입니다. 네. 누가 봤을 때는 비싼 금액일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금액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는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한 번에 이 세팅을 다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쉬움도 생깁니다. 아, 그때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거 아이디어 봤는데 요것도 괜찮겠네 하면서 이 지식과 아이디어들이 축적되면서 더 좋은 데스크 셋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제 홈오피스 소개였고요. 제가 혹시라도 제가 놓친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